영국의 고고학 교수가 한반도가 아닌 곳에서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말투와 음식, 그리고 명절놀이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클라크입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수년간 연구를 이어오던 중 우연히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만 판단했죠. 하지만 그들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이 신비로운 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민족의 전통의식, 언어적 특징, 사회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 속에 드러난 그들의 문화적 패턴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연구를 깊이 진행할수록 그 유사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도 함께 찾아보기 시작했죠. 민족학적 연결고리를 탐구하던 중 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공통점들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역사적 연결의 흔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라후족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당시에는 몰랐답니다. 윈난성의 깊은 산속,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라후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을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외국인이 왜 우리 마을에 왔나요?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제 중국어 실력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로 안내해 주셨지만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독특한 언어적 특징이 귀에 들어왔어요. 라후족 사람들의 말투에는 중국어와는 다른 특유의 억양과 어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장의 끝을 올리는 방식이 한국어의 의문문과 놀랍도록 유사했죠. 교과서에서만 봤던 이론적 유사성을 실제로 듣게 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날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음식을 나누는 방식,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심지어 젓가락을 사용하는 특유의 예절까지 모든 것이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국의 전통적 식사 예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나누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죠.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나요?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라후족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답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중국 역사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유사성이 실제 역사적 연결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전설, 노래를 들으며 잠시 학문적 의심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서양인인 제가 가진 선입견과 학문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한국 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열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일까?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발견해낼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의 둘째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뜨자마자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바라보니 중국 군인들이 마을 입구에 서서 주민들을 검문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외국인 연구자로서 이런 상황은 항상 불안함을 주는 일이니까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세요. 엄격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군인 앞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서류는 완벽했지만 그들은 제 연구 목적과 마을에서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학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어요. 진심을 담아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긴장된 검문이 이어진 끝에야 겨우 자유롭게 되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곳은 외부인, 특히 서양인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노인은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며 소수민족 연구가 때로는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일상을 관찰하며 메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또다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제 숙소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노트북과 연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연구가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자료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책임자로 보이는 군인이 제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라후족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학술 연구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검문이 끝나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저는 어쩌면 불필요한 문제를 가져온 외부인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철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발견한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 고리들이 너무나 흥미로웠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반드시 중요한 발견이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의 3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마을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중요한 명절이에요. 조상신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식은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마을 광장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돼지머리가 정중앙에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과일과 술,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의 전통고사 의식에 관한 문헌에서 본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나와 특별한 언어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조와 리듬은 한국의 전통 무속 의식에서 들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장로가 내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는 모습은 한국의 사방배례와 정확히 일치했죠.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를 제대로 적을 수조차 없었어요. 의식이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나와 제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절하는 방식, 두 손을 모아 이마까지 올리는 자세는 한국의 전통적 예법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장로는 돼지머리 앞에 술을 3번 붓고 머리를 3번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가 연구했던 한국의 전통제사에서 보이는 삼원의 절차와 완전히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에게 다가갔어요. 이 의식의 기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 의식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소. 우리 조상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올 때부터 말이요. 동쪽?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는 윈난성에서 보면 정확히 동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의식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한국의 전통 의식과 비교 분석했어요. 유사점을 정리할수록 두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발견이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의식이 있었던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북경대학교의 한중쿠이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라후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클라크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을 갖고 계시더군요. 한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을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제 연구와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유사성이 너무나 명확해요. 어제 본 의식은 한국의 전통적 고사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후족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설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 유민설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구려 유민설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7세기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부 유민들이 중국 내륙으로 남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현재의 윈난성 지역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고대 중국 문헌에서 발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동이족으로 불리는 민족이 서남 쪽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동이족은 고대 중국에서 한반도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게다가 언어학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한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에는 현대 한국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한 단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단어들에서 그 유사성이 두드러지죠. 그는 라후족어로 물, 불, 하늘, 땅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들려주었어요. 발음을 들으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어의 고대 발음과 놀랍도록 유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라후족은 제 말을 끝맺기도 전에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었겠지만 문화적 DNA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죠. 이 대화는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니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박사는 계속해서 라후족의 전통 의복, 음식 문화, 가족 구조 등이 고대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염색 기법이 한국의 전통 쪽염색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죠. 클라크 박사님이 이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신다면 동아시아 민족 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박사의 말에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연구 단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고리, 고구려 유민설, 언어적 유사성.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문화 비교를 넘어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라후족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말이죠. 두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와 설렘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라후족과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였죠. 런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전통 건축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라후족의 전통 가옥 구조와 한국의 전통 한옥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기둥과 들보를 연결하는 방식, 처마의 형태, 그리고 방의 배치가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건축 양식이 라후족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형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한 결과일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국의 한옥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 적응하며 더욱 효율적인 온돌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라후족의 가옥은 윈난성의 온화한 기후에 맞게 좀 더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했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기를 순환시켜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이 방식은 유럽의 난방 시스템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죠. 이런 실용적 지혜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자료를 살펴볼수록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적응력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가구들도 눈여겨보았어요. 라후족이 사용하는 낮은 테이블과 방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좌식 문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구들은 더욱 정교한 이음새와 장식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나전칠기 기법으로 장식된 가구들은 예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한국 건축의 풍수지리 원리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이 철학은 라후족이 가옥을 배치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원리가 더욱 체계화되어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바로 두 문화의 핵심 가치구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전통 건축을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실용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의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처마의 곡선, 기둥의 배치, 창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기능적 필요와 미적 감각을 동시에 충족시켰어요. 이는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긴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과 깊은 철학이 담긴 건축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인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자 문화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지어진 작은 휴식 공간인 정자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위한 공간이었죠. 라후족에게도 유사한 개념이 있었지만 한국의 정자는 그 미학적 완성도와 철학적 깊이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철학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적 정수로 승화시켰구나.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라후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제가 가장 깊이 매료된 것은 두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적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 방식의 유사성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이 탐구할수록 이것이 두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근본적인 가치관임을 깨달았어요. 라후족 마을에서 지냈던 날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함이나 예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배려심이었죠.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정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세계관이구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배려, 심지어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라후족 사회에서도 정확히 같은 가치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서구적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야. 제 연구 노트에 기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영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했지만 라후족과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이 더 높은 가치를 가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문화 모두에서 정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녹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 심지어 언어 표현에서도 이 정서가 깊이 반영되어 있었죠. 한국어의 우리라는 표현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보여주듯 라후족의 언어에도 유사한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처음 라후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덜 발전된 것이라는 은연중에 우월감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문화에 존재하는 정의 개념은 오히려 현대 서구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였어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는 서구인들과 달리 이들은 깊은 인간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문화란 단순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의 지혜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라후족과 한국 문화를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배우고 존중해야 할 풍요로운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동아시아학 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발표 전날 밤, 긴장감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과연 사람들이 라후족과 한국 문화의 연결성을 인정할지 불안했죠.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야.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오늘 저는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연구에 대한 열정이 긴장감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라후족 마을에서 목격한 의식, 그들의 언어적 특징, 건축 양식의 유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문화적 개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집중되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라후족과 한국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세계관이자 삶의 철학으로 두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조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예상대로 회의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학자들 중 일부는 라후족의 기원에 대한 제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죠. 고구려 유민설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중국 학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문헌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언어학적 증거,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 그리고 고대 중국 문헌에 나타난 동이족의 이동 기록 등이 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학자들이 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발견한 유사성들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고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라크 박사의 연구는 동아시아 민족 이동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기존 이론의 중요한 보완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말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문화재청의 연구원도 있었어요. 클라크 박사님,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느끼는 문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죠. 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제 한국 방문은 단순한 학술적 필요가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이 되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두 문화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학회 발표 이후 6개월 후 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문화의 연결고리에 관한 제 연구 논문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한국으로 떠나네요. 동료 교수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머물며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짐을 꾸리면서 라후족 마을에서 가져온 작은 직물 조각을 발견했어요. 마을을 떠날 때 한 노인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문양을 자세히 보니 한국의 전통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 작은 천 조각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여정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그리고 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라후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불안감과 편견,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에서의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 이 모든 변화가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했구나.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후족에게서 보았던 의식과 한국의 전통 의식을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전통 한옥의 구조와 미학을 자세히 연구할 계획이었어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라후족에게서 발견했던 그 특별한 정의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탐구하는 여정이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한반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여행이 아닌 제 영혼과 학문적 열정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착륙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을 세상과 나누겠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으로 가득할 이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었죠.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한국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